그러니까 20년 전 이제 2003년에 언론노조의 위원장을 했거든요. 노조위원장을 했고 진짜 잡스러운 일을 지금 벌인 거거든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다? 윤석열이다.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면 이제 1억 6,200만 원을 받은 거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1억 6,200만 원은 책한 돈이다. 지가 뭐 재벌가 혼맥 이런 책이 이게 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까? 님의 침묵 한영훈의 님의 침묵 첫 한 번이거든요. 그게 1억 5천이에요. 야, 한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책의 저자 신학님. 이게 코미디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제가 볼 땐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정말 텃밭끼고 지난해 대선이 있기 직전에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가짜뉴스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인물 신학님 전 한국일보 기자,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교수님은 상당히 주변에 또는 언론에 나오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신학님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분이 2003년에 그러니까 20년 전 이제 2003년에 언론노조의 위원장을 했거든요. 노조위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또 한 번을 해요. 언론노조 위원장.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언론노조라고 하면 나름대로 언론운동을 해왔던 분이라는 그 다음에 2012년인가에는 이제 미디어오늘이라고 있죠. 언론노조에서 발행하는 것이 그 매체인데 거기에 뭐 이사까지도 했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꽤 나름대로 또 신망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탁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이런 일이 교수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인터뷰의 내용이었고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인터뷰를 한 대가 또 책 3권을 줬다라고 하는 대가로는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이어졌던 이른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의 과거의 도덕성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던 그 운동권 출신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자마자 얼마나 썩었는지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이 이제 이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과거의 운동권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건 뭐냐면은 타락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딱 권력이 생기니까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딱 나오는 겁니다. 진짜 잡스러운 일을 지금 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올라가자면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라고 있어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보도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대선 투표가 있기 3일 전에 보도가 탁 튀어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박용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해요. 김만배. 쉽게 말하면 김만배가 당시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박용수 변호사 지금 특검 지금은 이제 과거에 특검이었죠. 그 박용수 변호사하고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갖다 무마했다라는 겁니다. 즉 핵심적인 사람들을 빼내고 자기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왜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됐냐면은 그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사업을 벌이는데 사용한 그 종잣돈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종잣돈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다? 윤석열이다. 라고 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만들어낼 때 인터뷰를 김만배가 한 인터뷰인데 김만배가 인터뷰를 이제 이 인터뷰의 대상자였고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신학님이었던 거죠. 그렇죠. 신학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신학님을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누구를 내세우냐면 조우형이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 조우형이 누구냐면 천화동인 6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때 이 사람의 증언을 얘기하는 그 증언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때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검찰청에서 윤석열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모 검사가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커피까지 이렇게 타주면서 마시라고. 그에 대해 형식적인 질문 몇 개 탁 한 다음에 돌아가시라고. 됐다. 이렇게 가가지고 마무리를 했다. 사건을 갖다 무마할 수 있었다. 그게 김만배가 한 내용이죠. 그렇죠. 김만배가 이제 떠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신앙님이 이제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김만배가 그때 조우영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만 있으면 돼.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거죠. 조우형이 윤석열을 만나가지고 일반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형식적 질문 몇 개만 하고 봐줬다. 이 예. 말을 갖다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본인은 나 그런 적 없는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봐라. 내가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그러니까 형이 이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테니까 너는 그냥 모른 척하면 된다. 조우영에게. 그렇죠. 조우영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실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선 토론 때인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그래서 커피 다 주셨어요? 그렇게 그렇죠. 물어봤던 겁니까? 그렇죠. 아. 그게 이제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냐면 이제 1억 6,200만 원을 받은 거고 그 혐의로 지금 압수수색을 6,500이 아니라 6,200이. 1억 6,200만 원. 네네. 1억 6,200만 원이고 그래서 배임, 그다음 세배임,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걸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신앙님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 1억 6,500 이런 1억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1억 6,200만 원은 예. 책판 돈이다. 연구가 된 책 3권을 넘겨주고 1억 6,200만 원 받아. 그 책이 뭐니까 한국을 지배하는 뭐 재벌가 혼맥 지도인가 뭔가 이런 거거든. 책 3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딱 넘겨주고 그 대가를 내가 받은 거다. 심지어 더 못해가지고 거기 그 안에는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부가세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걸 난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라는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 다들 좀 봤거든요. 그 김만배가 처음에 좀 장난을 친 것 같아요. 김만배가 처음에는 신앙님도 몰랐을 것 같아요. 김만배가 이제 인터뷰를 한 시점이 2021년 9월 15일이거든요. 잠깐만요. 언제냐고요? 2021년 9월 15일. 그러면 대선도 전이네요. 훨씬 전이 한 6개월인가 그 전입니다. 한 예. 6개월 6개월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늦게 그 뉴스타파 측에다가 뭐라 그러냐. 사실은 내가 김만배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녹취록이 있어. 나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게 대선 시작되기 5일 전에.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뉴스타파에게 이제 보도가 딱 된 게 대선 그 투표가 있기 3일 전이에요. 예. 이쯤 되면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게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진실이 드러나게 너무 짧은 시간이야. 그렇죠. 그냥 일단 치고 본다라는 거죠. 바로 요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왜 들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신앙님 이 사람도 인터뷰를 김만배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하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혐의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가 없잖아요. 예. 종잣돈이 거기서 만든 거랑 만들어졌다 한들 그게 대장동 사업하고 뭔 관계가 있으며 그다음에 뭐 전원에 불구하고 크로스 체킹도 안 되고 이런 거니까 예. 그냥 녹취록을 들고만 있었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것 같아. 초반에 김만배가 예. 언론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걸 딱 던져주면 언론에서 신나게 보도를 하겠지라고 딱 던져줬는데 처음엔 보도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님이 그걸 갖다가 아예 뉴스타파 측에다가 전달도 안 한 겁니다. 지가 봐도 말이 안 되고 지가 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선 딱 때쯤 되니까 그걸 딱 때려버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을 받았다는 거.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 돈이 예. 그것을 9개월인가 6개월인가 9개월이죠. 9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예. 그것을 뉴스타파를 통해서 밝히는데 원인을 제공했을지 이게 사실 핵심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근데 그 폭로 내용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터뜨리긴 터뜨렸는데 그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냥 설왕설래 뭐랄까 이재명 빠들 사이에서만 더 돌고 일반 국민들은 거 믿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살려면 무조건 이재명이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신앙님 이 사람들도 아무래도 민주당 편이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은 그냥 무조건 막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딱 쳐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천하동일이 6호의 실소유주인 조희영은 바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크로스 체킹이 안 된 거고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킬한 거고 본인도 6개월 동안 킬했던 거란 말이죠. 그거를 갖다 대선 3일 앞두고 터트린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이건 철저하게 정치 힘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조우영에 의해서 천하동인
유코의 실소유주에 의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이 된 내용인데 그 반박 기사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신앙님 위원장은 1억 6,200만 원에 부가세 300만 원 빼고 이 돈에 본인의 기자로서의 또 언론 노조 위원장을 2번이나 했던 사람으로서 미디어 오늘 대표까지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양심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까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동기도 있었고 그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던 거고. 일단은 뭐 정치적 동기라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은 윤석열이 집권하는 것은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겁니다. 강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김만배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일단은 무조건 윤석열의 당선을 막아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 거지. 이재명이 당선돼야지 그나마 좀 살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여튼 그렇잖아요. 3일 전에 딱 터뜨리게 되면 확인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재명만 당선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든 간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걸 터뜨렸던 거고. 그러니까 황당한 건 뭐냐면 책 3권에 1억 5천. 그래가지고 나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가 저 서양 미술사 책이 있거든. 1, 2, 3, 4권. 예. 그래가지고 이거 2억에 올렸죠. 아니 지가 뭐 재벌가 혼맥기도 이런 책이 예. 이게 뭐 훈민정음 해례본입니까? 내가 지금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값에 발린 책이 뭔지 알아요? 네. 님의 침묵, 한영원의 님의 침묵 님의 초판본이거든요. 침묵입니다. 그게 1억 5천이에요. 아. 그다음에 김서월의 진달래꽃 초본, 그 초판, 그게 1억 3,500이거든요. 그걸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지금. 네. 야, 한국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책의 저자 신앙님 이렇게 돼. 대한민국의 혼맥. 이게 코미디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네. 근데 김만배가 뭘 하는 네. 거냐면 김만배가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 대장동 사건이 터져졌을 때 일단은 정치를 업고 그다음에 그 친민주당 언론들과 예. 연대해서 일단 프레임을 짜려고 했던 거예요. 예. 이 사건을 갖다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던 거고 그러는 가운데 신앙님과 접촉을 했던 거고 예. 더 나아가서는 뭐니까 언론 재단을 만든다 그랬더라고요. 언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신앙님을 갖다 위원장으로 앉힐 계획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뭐냐면 여러 매체들에 접근해가지고 돈 주고 좀 움직이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또 처음에는 안 움직여졌잖아. 예. 라고 하니까 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신앙님을 통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쉽게 말하면 아젠다 세팅을 하거나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 예. 쉽게 말하면 프레임을 갖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옮기거나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먹히느냐 안 먹히냐는 상관없이 그런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이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과의 관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민주당과의 관련을 얘기하는 아직 성급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걸 갖다가 아주 활용해 먹은 건 사실이에요. 이 보도를. 뭐 이재명 그 후보도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걔 뭐 조용히 커피 타주셨어요?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네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한 거라는 거죠. 즉 자기가 대장동의 몸통인데 그 몸통을 갖다 엉뚱하게 상대인 윤석열 쪽으로 예. 넘기기 위해서 일단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아주 톡톡히 잘 써먹었죠. 물론 통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거기 문제는 뭐냐? 이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거든요. 예.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분명하게 신앙님 이 사람한테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 몰랐다고 하잖아. 예. 아니 그렇다면은 애초 6개월 전에 터뜨린 사건인데 6개월 전에 한 녹취를 그때 이미 그런 지적이 나왔거든. 아니 너 왜 6개월 전 걸 이제 들고 나오냐? 라는 지적이 그때 이미 나왔어요. 6개월 전에 왜 그거 가만 놔뒀느냐? 내가 볼 때는 자기가 봐도 이거 신빙성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킬한 거거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도 언론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랬는데 딱 보니까 지금 급해진 거거든. 아하. 돈도 받고 뭐 상황도 보니까 급하게 돌아간단 말이죠. 1억 6,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했거든.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 선거 때입니다. 선거 3일 전인데 일단 예. 이용해놓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설상 그게 허위다 하더라도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누가 지는 거예요? 그 보도가 매체에서 지게 된단 말이에요. 뉴스타파입니다. 또는 그 거짓말한 놈이 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이용해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까지 이런 류의 사건들이 지금 있었잖아요. 예.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이런 거 채널A 사건도 그렇고 몇 가지 사건 이런 사건에서 민주당 측 인사가
긴밀히 같이 움직이는 흔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드러나진 않았죠.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조사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또 누군가가 여기 개입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적어도 이게 허위든 아니든 간에 이런 보도가 나간다라는 정보는 아마 공유하고 있었을 거예요. 공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전해졌기에 네. 커피 타주셨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을 테고요. 신문을 보고 보도를 봤던 간에. 그러니까 일종의 스케줄 같은 걸 하는 거죠. 딱 나와서 언제 터뜨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마 조율해서 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교수님 사실이 아닌데 네. 대선 직전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상대 경쟁 후보가 그 내용을 인용할 정도면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다 의도가 있는 거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원래 언론의 정도에 따르면은 저널리즘의 정도에 따르면 이거는 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범죄자의 그 프레임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언론이 반드시 거쳐야 할 게이트 키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크로스 체킹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그걸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민감한 시기인 또 대선 3일 전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때 터뜨린다는 거는 왜냐 그때쯤 되면은 다시 이제 허위인지 밝혀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동안은 이게 사실 역할을 하거든, 사실 기능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고 봅니다.